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달 첫 순서로서 차재용 교수와 김능구 차재원의 전국 진단입니다. 근데 차 교수님 오늘 전국 진단인데 어제 밤을 꼴딱 새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꼴딱 샜죠. 예. 뭐 지금 제가 살다가 또 계엄을 또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일을 마주칠 일은 없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45년 만이에요. 45년 만. 네. 진짜 어릴 때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럼 10살쯤 되면은 좀 인지를 한다면은 55세 이하들은 그렇죠 하죠. 느낌이 없겠네요. 네, 그죠?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72년도 그러니까 10월 유신, 예. 10월 17일 날 71년 10월 17일 날 비상계엄이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게 뭐지 좀 두려웠던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9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또 11.6 그 사태로 인해서 비상계엄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또 학대 조치. 학대 조치. 네. 그러면서 뭐 그때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과정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계엄의 엄중성, 그 파장 그런 것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그 후폭풍을 몰고 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누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아 그것이 이게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인가? 진짜 제 이렇게 볼을 한번 꼬집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볼을 꼬집었다라는 게 이게 현실인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뭔가 네. 뭐 영화 찍는 건가 뭔가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비슷한 연배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도 72년, 79년 뭐 이런 건데 그 전에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계엄을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이게 뭐 10월 유신이라는 그게 그때 뭐 남북 관계에 엄청난 불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9년도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때 뭐 시해당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뭐 오늘 본래 하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보류했던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 혼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예, 무슨 이 삭감 예산 이것도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전부 다 이게 뭔가? 제가 어제 이 많은 분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하니까 그분들이 뭐 헌법화가 대가도 있고 우리 정계 원로도 있고 근데 다들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뭐 인간적인 이 교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어제 천하람 이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미친강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혹스러웠잖아요. 이게 방송에서 그런 말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지성 중에 지성인들이 이거 정신착란병 아니냐. 정신착란자 아니냐. 도란 거 아니냐. 이거는 왜냐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바인데 저도 어제 들었어요. 명태균 녹취에 그렇죠. 뭐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았냐. 어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했고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 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황금폰을 어떤 식으로 제출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동안 사실은 정치적 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응해주지 않으니까 최후에 앉아 자기 방어 수단으로 그걸 갖다가 까겠다. 그런 것들 실존적인 위협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부분도 국정조사에 국힘이 또 응했지 않습니까? 네, 국힘이 응했죠. 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가 또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본인의 그러니까 통치 행위에 대한 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인 모성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연기됐지만 10일이면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옥죄했을 거다. 그렇죠. 사실 이 비상계엄의 그러니까 이 반민주성과 이 반헌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지금 따져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왜 윤 대통령이 뭐 지금 오늘 뭐 일간지 같은 경우는 자해적인 조치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본인이 비상계엄을 설사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절대 가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여기 동의할 리가 없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걸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국회를 봉쇄하겠다는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깔고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는 측면이잖아요. 사실 어제 대통령의 계엄 그 담화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잠깐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일선 검사들 탄핵하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감회관을 지금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국헌을 물러난다는 식으로 국정 마비를 갖고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일선 검사 탄핵 저는 지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선거 때. 근데 본인이 근데 그것이 위법하고 탈법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 명백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절차대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4조 1천억 정부 원안에서 깎았잖아요. 677조 중에 불과 0.6%밖에 안 됩니다. 0.6%가 그러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럼 국가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폐악질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소굴과 같다는 식으로 국회를 몰아가면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겠다는 정말 잘못된 이 인식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잘못된 인식에다가 플러스 자신의 옥죄어오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이 충격요법을 쓴 거죠. 자기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진짜 미치지 않고는 저는 이 짓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어제 담화를 할 때 그 국힘이나 의원들이나 보수 쪽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제 담화문에서 비상계엄만 빼고 네. 그냥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네. 했으면 그러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지. 아까 뭐 그거 네.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네. 민주당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비상계엄만 측면이 있죠. 빼버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네. 라는 이야기만 했어도 네. 그 민주당의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이렇게 그걸 결단을 바랍니다. 했어도 충분했다. 비상계엄이 늦는 바람에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건데 그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사인데 이 지금 그 엄중하게 국회가 제적위원 가반 이 찬성으로 가반 출석 가반이 아니라 제적 가반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300이면 150 이상 15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할 때 대통령 이를 해제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그것도 지체 없이 이게 87년도 우리 6월 항쟁 이후에 개정된 헌법에서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안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는데 대통령들이 가장 강력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계엄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강화하려고 87년도 6월 항쟁에 만들어진 그 헌법 개정에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거를 몰랐을 턱이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구수해가지고 이 사법고시를 댔는데 모를 턱이 없죠 이게. 근데 또 저는 의아해서 어제 보면서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어제 그 조치를 한 거 보면은 이거는 삼류 영화도 그런 삼류 영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독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영화를 찍었으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헌법 77조 5항에 이 조항이 있는 걸 알면은 이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래서 실제 막으려고 했죠. 막으려고 해서 이제 포고령 1호에 이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계엄법에 보면 계엄하면 일단 군인들이 상당히 일종의 이제 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군정을 하더라도 군정을 할 수 있는 게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그러니까 재판도 군인들이 하는 거지만 입법의 기능은 그대로 그 국회 민간인들이 선출된 그러니까 이 선출된 이 그 민간인들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이 국회를 정치 활동을 금하고 이 그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야기하셨던 이 계엄의 해제 요구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이 위배되는 포고령을 발표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예. 내란제 할 때 또 예.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치밀하게 짜진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런데 예. 거기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예. 어제 일공수라 그러는데 일공수 하고 그 수방사 특임대 수방사 특임대. 제가 그 뭐 저는 예비역 병장밖에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장교 출신한테 들으니까 그럴 때는 부대를 한 부대를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근데 두 부대를 갖다가 투입시켰고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비상겸 하고 나서 거의 1시간 반 뒤에 국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준 거죠. 국회에. 그러니까 그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시나리오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좌진과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막았습니다. 막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보좌진과 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래 보는데 한편으로는 공수부대를 막을 자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 막았다면은 본청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했겠죠. 봉쇄하고 그 회의 자체를 못 나중에 내란죄가 되든 말든 아마 그렇게 봉쇄하고 그리고 아마 체포조가 동원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우원식, 그 한동훈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체포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회가 성립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수부대 등의 어제 개헌권으로 온 다 젊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강주 항쟁을 모르겠죠. 모르지만 자기가 공수부대에 왔다 하면은 공수부대 흑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전에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싸움,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외에는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주 그 비디오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막 엄청나게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하고 일공수하고 그하고 수방사 특임대하고 이게 좀 늦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뭐 방송 패널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인들이 이런 비상사태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대응 못하면 전시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던데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군인들이 이 부당한 명령에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복종하는 척만 한 거지.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한 거다. 저는 상당히 아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자신들이 봤을 때 그건 일단 합법적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바로 군인들이 돌아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 장교의 지휘관급들이나 동원됐던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에 반하고 반헌법적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척만 하고 바로 국회가 결정하자마자 바로 짐 싸서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였다. 사실 지난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내라도 그렇게 명령 오면 내라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심리가 어제 장병들한테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국민이 거부하기 때문에 계엄은 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수부대 장교가 그러는데 자기가 국회 들어가서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하는 걸 봤대요. 그럼 탁 내리면 공수부대가 사주 경계를 이렇게 앞을 보고 총을 들이대고 따닥 익혀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보니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내리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전부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이 같은 대한민국의 그 아들들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금방 말한 대로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대로 헌법적인 상황이니까 그거를 명령을 따르는 거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동의하지 거죠.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친위 쿠데타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위 쿠데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외신들에 보면은 참 진짜 이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그렇죠. 함께 이룬 이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된 거기에서 노벨 평화상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빛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로 바이든 대통령도 칠송하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나라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우리 MB가 잘 이야기하는 국격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이거죠. 저는 오늘 일부 신문에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결국 자신의 그러니까 임기를 그러니까 단축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한류를 열어준 그런 차원에서 자해적이라는 조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저는 자해를 넘어서 자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 본인 혼자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손상을 입는 거지만 본인이 어제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추월했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제 당장 뭐 1,440원까지 환율이 뛰고 그리고 뭐 사실 국회가 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아마 주식시장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수습되면 대한민국이 수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자폭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자폭 행위가 본인 혼자의 피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의 그러니까 이 5천만 국민들의 삶과 지금 민생에 완전히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이 해제를 이야기하는 또 자리에서 담화를 통해서 또 말을 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회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출입 기자 말에 의하면은 뭐 아무도 없대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행정안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뭐 전부 다 사의는 다 표명하고 보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은 다 사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리를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또 오기를 부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까 자해냐 자폭이냐 이랬는데 어쨌든 스스로 지금 이제 뭐 붕괴를 자초했다 이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 혹은 국힘 이재명 그리고 그 한동훈 뭐 이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민주당이 정말 급박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동하는 과정에 그 유튜브 한 생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방송사들이 받아서 다 그걸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민주당 절대 가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 여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 우리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 상당한 혼란한 가중에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 가반수가 이 지금 동의를 해야만 이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평일날 밤 늦은 시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의원들을 소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올 수 있는 의원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9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지금 170명이 야당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이 한 10몇 명, 18명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가 상당히 뭐랄까 정신적인 뭐 멘붕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여기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게 저는 한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제 그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저항하고 반대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지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 국민의힘의 반응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 가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 동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친윤은 동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당 대표가 어떻게 할까? 당 대표의 메시지가 빨리 나왔어요. 바로 나왔죠. 네, 바로 나왔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국민과 때문에 함께 막아내겠다. 막아내겠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저는 이 두 가지의 정책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막아낼 수 있구나. 이것이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막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다행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반대했다고 하면 국론 분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제 지금 외신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유네니머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유네니머스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또라이지만 입법 권력이 여야 똘똘 뭉쳐서 했다. 이기에다가 포인트를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튼튼하구나. 그나마 이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이미지를 국회가 받쳐줬는데 여야의 대표가 저는 한 몫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럴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우리 그 역사에서 그 동학 농민 전쟁을 굉장히 높이 칩니다. 그러면서 일제 우리가 36년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한일 독립 투쟁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도 임시정부, 그래서 맞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있은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19년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항쟁을 해왔고, 그리고 독재에 맞서 4.19 혁명, 그리고 우리가 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79년도 이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역시 부마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반독재 투쟁이 출발이 됐던 거고, 그리고 강주항쟁. 이런 어떤 역사들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87년 6월 항쟁, 전두환 독재를 갖다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촛불 시민혁명,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고 국민들이고 민족인데 이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자기들 시각으로 보니까 그 국민들이 뽑은 그 국회를 갖다가 범죄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래서 저는 내가 늘 이야기할 때 구름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으니까 자기 시각으로만 쳐다보고 도무지 세상이 어쩌도록 하고 이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가정을 거쳐온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 깐 전화해서 보면 얼마나 강호합니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과 정치 전반을 갖다 아주 우습게 봐요.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 선거와 정치를 그냥 뭐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그런 비상계엄도 김영현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계엄은 하더라도 라고 말한 것이 나는 정확한 그 인식이라 봐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어제 했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몰려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대통령실이고 참모고 뭐 국민의힘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고 이게 오로지 본인을 위한 본인에 의한 이 쿠데타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이 이제 민주당에서 또 제야 시민단체들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은 뭐 3년도 길다, 지난 총선 때도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 선풍을 이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아주 신중했어요. 신중했는데 왜냐? 탄핵이란 게 대통령이 이 위헌 법률상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국회 직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오히려 이렇게 최상병 특검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위반 사항을 갖다가 찾아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겠다, 명분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포고령 1호가 지금 정치 활동을 금하면서 국회의 활동을 금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한 대로 계엄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행정과
사법은 장악할 수 있지만 입법은 절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이 포고령 1호를 내린 이유는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한 부분을 그러니까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를 국회가 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이건 따라야 되는 게 대통령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일종의 친위 구태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계엄 발동 요건이 문제라는 거죠. 계엄 발동 요건은 사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그것이 경찰력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될 때 그때 병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계엄의 비상요건의 발동요건인데 이 발동요건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왜 이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했느냐? 결국 자기 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헌을 물러나고 이 지금 국가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전복하려는 그러한 내란의 본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거는 내란의 그 혐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본인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고 탄핵이 질질 끌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에 의해서 그 국정 운영을 해야만이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온 국민들한테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우은식 국회의장이 시간은 조금 지체더라도 어쨌든 맞습니다. 탄핵 의결의 어떤 절차적 과정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봤는데 어제 실제로 그 비상계엄 선포에서 가지고 처음에는 그 국무회 심의를 거쳤나 안 거쳤나도 아무도 확인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확인이 예를 들면은 뭐 이 장관과 총리가 있었다. 심의를 하고 부서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그럼 왜 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냐?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하냐? 그건 사후적으로 또 그 불신이 이제 그만큼 그렇죠. 심화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짚어질 수 있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계엄은 이제 저희들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경비계엄은 행정권에 대해서 그러고 비상계엄은 행정과 사법권에 대해서 두 개 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포고령 1호가 딱 나왔는데 포고령 1호의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책 결사 집회 시 일체 정치 활동 그만다. 국회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공수부대가 막 국회 들어온 거죠. 공수부대 국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니까요. 그럼요. 이게 내란 행위죠. 마치 뭐 트럼프가 그 재선에 실패하자 의회 폭동 행위 그게 연상되는데 그거는 또 다르지만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의회 폭동이니까. 근데 이거는 공수부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들어간 거죠. 위법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게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 반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첫 번째 내 메시지가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그렇죠. 이걸 국민과 맡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도. 그래서 이 이란성 쌍둥이 아니냐 윤석열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최근에 그 본인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리더십이 상당히 망가졌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딱 짚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법치주의 한동훈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리더십이 살아났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면서도 왜 네. 포고령에 자기가 안 받겠어요? 아, 그렇죠. 이걸 뭐 계엄사령관이 자기가 이거 썼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사실 이 포고령 이것도 겸사령관 쓰지는 않겠죠. 그 법무참모들이 쓸 거거든요. 네. 그 법무참모들이 가면 헌법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일종의 사시 같은 걸 비슷한 걸 거쳐서 가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법학 전문대학원 출신들이니까 더 이 헌법이나 이런 부분 더 잘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에서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고는 실무진 단계에서는 누가 이게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고령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계엄을 모의했던 윤석열과 소위 그 일당들이 나름대로 요 딱 치밀하게 계획을 요 부분은 해놓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란죄로서 빼도 박도 못하는 말 그대로 빼박 증거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소위 이 법 전문가 네. 분이라는 게 네. 분들이 교수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 내란죄가 아니다. 네. 아마 우리 차 교수님도 아마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란은 대한민국 전부 또는 일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그다음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자 네. 이게 이 엔드거든요. 네. 뒤에는 예. 그런 거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서도 지금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엄법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국가 권력에서 우리가 이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민의를 수립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권인데 그렇죠. 입법권을 갖다가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 계엄에 타치 못하도록 돼 있는데 포고령 1호에 의해서 공수부들 측에서 국회를 이 진입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자체가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법 전문가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권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권력도 권력이거든요. 국민이 그날 위임한 권력이잖아요. 그럼 이 국회 권력을 배제한 거는 이게 바로 지금 딱 바로 해당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한 행위를 내란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 지금 그 국회에 대한 부분은 87년 개헌 때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95년도 판결문은 그 이전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 상황도 입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경우가 이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명시적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 헌정사의 중단을 가져왔고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정말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으로서 이게 국가 권력에서 중차대한 입법권을 갖다 그냥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빼도 막도 못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기 때문에 저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진해야 하는 거죠. 하야했죠. 하야. 근데 본인이 뭐, 지금 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비서실장하고 수석들 지금 다 일가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내각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제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도 아마 바로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거고요. 만약 수사 진행되면 바로 체포하고 구금해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믿을 구석이 있나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병력들이 지금 우왕좌왕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군 내에서도 이 지금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군 수뇌부 안에서도 상당히 비판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의 요직을 전부 다 김용현을 중심으로 한 충암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지금 작당을 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구 퇴사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군의 정말 이 그 정치 중립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
이 강조했던 참군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윤 대통령을 보호해줍니까? 천만에서 안 보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뭐 주말에 또 여론조사 나오면 저는 뭐 거의 12자릿수가 붕괴될 거라고 보는데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면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뭐 탈당하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간소리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탈당은 물론 아마 국민의힘에서 먼저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내란죄가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명확한다면은 이게 관계한 자들이 전부 다 공범입니다. 공범이죠. 공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또 국민이든 아마 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아, 그렇죠. 내란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란죄 고발을 받아서 적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 되면은 이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국제적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그 지켜 발전시킨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외신들도 지금 그렇지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나 외국 이 정상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오늘 사실 지금 스웨덴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 방문하게 돼 있는데 스웨덴 총리가 무기한 연기했거든요.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이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인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 외국 정상하고 정상회담할 만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웨덴 총리가 당장 지금 무기 방안을 연기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진짜 국가에 미치는 이 지금 이미지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하나만 따져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볼 때 1차 사과, 2차 사과, 3차 사과 마지막에는 총리도 내놓겠다, 개헌을 하겠다. 거의 뭐 본인은 식물 대통령으로 있겠다지만 백악이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본인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을 받고 전면 쇄신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더 강공으로만 하고 지금 이제 그나마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게 완전히 건널 수 없는 선을 긋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래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들이 다 지금 사퇴한 상태에서 이거는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빨리 거국 내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죠. 공범. 어제 국무회의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서를 했으면 이 사람도 내란죄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안 했어도 지금 이제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 거. 거기서 반대했다고요. 한덕수는 반대했다고 그럽니까? 한덕수하고 추경호 원원 반대. 추경호 아니고 최상목. 최상목. 그럼 부수를 안 했는가? 그건 모르죠. 아니 부수를 해야 된다니까. 총리 부수가 그러니까 있어야 반대를 했지만 근데 요건이야. 그 심의한테 의결할 때 그게 만약에 찬성의 의미로 만약에 사인했다고 하면 그건 공범이죠.